진짜 오랜만에 또 한 주 쉬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비가 엄청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와서 나는 안 오실까봐 비를 핑계 삼아. 그래도 우리 주식쟁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구독자분들이 오셔서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은 최대한 실시간으로 저희가 1대1 종목 상담도 조금 이따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어디 나가지 마시고 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네. 해주세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어쨌든 가능한 시간 안에서 빠르게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오, 7명까지 늘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감 시황부터 네. 얘기할까요? 오늘 시장은 약간 이제 좀 실망스러웠다. 근데 어제부터 그랬어요. 어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지수가 조금 상승하고 끝나서 이제 괜찮았는데. 나 실망한 지 꽤 됐는데. 내 계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요즘 이제 투자자분들 심리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초전업체 맥신 오늘은 막 수산주 그 다음에 닭고기 네. 근데 막판에 또 초전도체죠. 그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또 좀 살아나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워낙 좀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다들 이제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좀 강하게 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시초가에 약간 다들 갭상승 출발하자마자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이제 HSBC에서 뭐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되게 핫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한미 반도체랑 몇몇 종목들이 다 이제 조금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신고가를 갔죠. 조금 이제 선반영됐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내일 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이 좀 좋아도 약간 좀 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좀 이벤트를 앞두고 또 잭슨홀 미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소부장 종목들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제 조금 무거워졌고 반면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초전도체라든지 닭고기 막 수산주 이런 것들은 이제 오염수 방류 그게 맞아요. 이제 테마가 또 부각이 좀 되면서 급등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주도 섹터 종목들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 대신에 이제 또 테마 섹터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 지난주에 조금 안 좋았을 때의 시장 분위기가 오늘 다시 조금 재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올라서 그렇죠. 사실 에코프로가 다시 또 120만 원 위에까지 네네.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에코프로가 오르는 게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지만 없죠 우리 셋 다. 나는 소외됐어. 그러니까 에코프로 마냥 반갑지. 그렇죠. 하는 없는 나는 분들은 없는 사람이니까. 사실 에코프로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는데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잖아요. 맞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오히려 좀 빠지니까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이 한 1000개, 맞아요. 한 940개 정도 됐을 거예요. 코스피도 거의 한 500개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약간 지수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여서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이제 보유하신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조금 또 실망스러운 이제 분위기였고 이제 에코프로가 120만 원 이제 뚫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갈지도 문제거든요. 네. 근데 갈 것 같아요. 어때요? 뭐 더 올라갈 수는 여기서 있을 것 같아요. 간다고 얘기하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확실히 지지선을 좀 잡은 그렇죠. 이제 100만 원 초반이 몇 번 이제 깨질랑 말랑 했었는데 그 자리가 안 깨지고 이제 반등이 자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국민 주식이기도 하고 MSCI 이제 편입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거는 이제 편입하겠다라는 게 확정이 된 거고 네. 종목 이제 편출입은 8월 말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제 좀 포지션이 이제 부족한 이제 외국계 창구든 8월 말까지는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20만 원 뚫었으니까 한 100, 최고가가 한 150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박스권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어제도 LNF는 그냥 팔고 어차피 들고 갈 거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사는 게 좀 맞다라고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나는 LNF를 사실 후발주로 되게 많이 기대하고 그쵸. 샀었는데 맞아요. 정현 씨 같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LNF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이 에코프로나 LNF가 다 같이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기업이고 또 LNF는
테슬라하고도 장기 공급 계약도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데 왜 주가는 못 갈까? 얘는 못 갔으니까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변경 상장하면 네. 공매도도 못 할 테니까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대들을 하고 LNF를 많이 사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코스피로 변경 상장한다고 해서 뭐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물론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약간의 이제 우려가 있었지만 LNF가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나 이제 대장주인 거지. 그렇죠. 코스피로 가면 그냥 그저 그런 중대형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제 우리가 뭐 뱀의 대가리가 될 거냐, 아니면 뭐 용의 꼬리가 될 거냐, 약간 이제 그런 논리로 보더라도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게 과연 주주들한테 진짜 이제 좋은 건가? 그러니까 예전 사례들이 있잖아.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해서 과연 그 종목들이 잘 갔나.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이전 별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전 상장 자체가 LNF 이제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LNF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쪽 익스포저가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요새 이제 테슬라가 가격 후려치기 엄청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 역대급의 판매량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OPM 마진이 줄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299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200달러 초반까지 주저앉은, 물론 오늘은 이제 한 7% 정도 반등이 들어오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자자들과 또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분명히 성장은 하겠지만 수익성이 이제 분명히 좀 문제가 좀 생길 거다. 이런 이제 우려들을 좀 제기하고 있고, 그럼 테슬라가 자동차를 지금 계속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은 전기차 만들 때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죠? 배터리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 싸게 갖고 와.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기업들은 테슬라만 바라보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단가 인하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서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 그 다음에 소재 기업들도 수익성이 이제 조금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LNF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좋은 회사긴 합니다만 네.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LNF를 선택하라고 하면 뭐 당연히 에코프로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막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LNF도 가고 나노신소재도 가고 막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막 이런 애들도 다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장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아주 좀 제한된 수급, 그리고 이제 순환매도 워낙 좀 빨리 진행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종목도 한미 반도체는 가는데 다른 디램 관련 이제 장비 소재 기업들은 다 급락하고. 그렇지. 전기차도 오늘도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올라가는데 다른 애들 잘 못 올라가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에코프로가 오늘 좀 많이 올라서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저가 그렇죠. 전기차 시장이 네. 시장이 열린다. 나오는 그렇죠. 고인물 그게 이제 내용이긴 한데. 배터리 아저씨가 네. 또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에너지 밀도 얘기하고 결국은 이제 LFP는 말 그대로 이제 좀 효율성을 이제 따지는 거라고 보면 되고, 배터리의 성능 자체로만 보면 LFP하고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3원계 이제 배터리하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저가 지금 전기차 얘기 나오고 있고, 구매를 과연 이제 얼마나 많이 할까? 이제 구매 욕구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실제로 전기차 판매 성장률, 판매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성장률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곡선의 기울기. 그게 이제 성장률이거든요. 네. 곡선이 요렇게 돼야 이제 성장이 가팔라지는 건데 요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둔화되고 있는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거는 수요에 대한 욕구가 이제 그만큼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보다 구매할 사람이 더 많지 그렇죠. 않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 성장성에 대한 얘기고, 지금 당장 이제 앞으로 한 남아있는 하반기나 내년까지 이제 사이클을 봤을 때, 네. 상반기 때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테슬라가 아니고 중국의 BYD거든요. BYD하고 테슬라, 얘네들이 이제 저가 전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상장된 빈페스트, 미국 이제 NISU 상장됐는데, 얘가 상장되자마자 GM 시총 30몇 달러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GM하고 포드 시총을 거의 2배 가까이 앞질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오늘 종가가 뭐 한 14달러, 15달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또 내려왔죠.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상장되자마자 막 GM, 포드 시총 막 다 제치고, 이 정도로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이제 GM, 포드 시총이 뭐 1, 2조가 아니고 60조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 제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기.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시장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때 경차나 준중형차 이런 것들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처럼
가격에 대한 이제 저항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보조금도 이제 계속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그나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웬만한 이제 준중형차 가격하고 이제 비슷하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뭐 보조금 받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감안하면 뭐 유류비 이제 절약되고 이런 거 감안하면은 전기차가 좀 효율적이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구매를 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효율적인 이제 좀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사실상 전기차 구매에 대해 되게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충전이 너무 불편해. 아직까지는 인프라 자체가 너무 이제 충전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창진 아나운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이제 성장할 거. 왜냐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방향성은 정해져 2030년에는 이제 내연기관차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향성은 정해졌기 때문에 전기차로 계속 바뀔 건데 사실 우리가 내연기관차 탈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뭐 지금처럼 막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제 생기기 전에 도요타나 뭐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나 미국의 이제 GM이나 포드나 이런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들이긴 했지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성장주로 생각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자동차가 어느 정도 이제 보급되고 나면 시장이 이제 성숙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거기 약간 때문에 필수제 그냥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야. 얘네들은 제조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혁신을 붙이고 전기차라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업이 이제 테슬라였던 거고 그 이제 테슬라가 이제 혁신 말 그대로 이제 파이오니어 역할을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다 전기차 시장으로 이제 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완성차 회사들은 앞으로 5년 뒤에는 모두 다 전기차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럽의 폭스바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일본의 도요타, 닛산, 미국의 GM, 포드 다 전기차 기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차의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시프트가 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프트가 되려면 어쨌든 전기차를 많이 구매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산업이 성장한다는 그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성장 초입에 약간의 이제 침체를 이제 겪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테슬라나 중국의 BYD나 뭐 빈페스트나 이런 기업들이 가격을 엄청나게 이제 인하해가지고 가격으로 이제 점유율 경쟁을 하는 거죠. 역시나 테슬라가 가장 이제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나 장비 기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막 이렇게 급등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닌가. 가뜩이나 지금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도 역대급 현대차가 분기 4분기 영업이익 나왔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트 보시면 주가가 완전 꺾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하반기 때도 너네 자동차 이렇게 팔 수 있냐? 판매량 둔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도 좀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소재나 장비 기업들도 약간 좀 옥석가리가 계속 좀 돼야 된다. 에코프로는 네. 어쨌든 에코프로도 당연히 이제 공급 단가 인하 압력을 받겠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막 60조, 70조, 90조 이제 갔던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수직 계열화. 에코프로는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재료 조달부터 맞아요. 생산, 제조 이런 이제 공정들이 다 이제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 단가 좀 인하해 하면은 가장 타격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가격 협상력이 가장 좀 뛰어난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대장주는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은 어쨌든 살아남은 것이다. 어려운 영업 환경도 잘 헤쳐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장 정체가 또 이제 지나고 나면 또 폭발적인 또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왕자를 당연히 이제 차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는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나온 LFP 원통형 배터리 결국 테슬라가 전기차를 반값에 만들려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LFP 배터리 계속 이제 테슬라는 많이 쓰려고 할 거거든. 가격이 어쨌든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좀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그런 종목들을 먼저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는 뭐 있어요? 대표적인 TCC 종목? 스틸. 며칠 전에 방송에 요즘 TCC 스틸 좀 밀고 있어요. TCC 스틸이 어쨌든 삼성 SDI하고 LG 엔솔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이제 강판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진출도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충분히 많이 조정받아가지고 어쨌든 이 원통형 배터리가 완성이 되면 테슬라가 이제 꿈꾸는 그냥 이제 배터리 탈부착 그런 이제 기능까지도
가능해질 거라고 이제 보고 TCC 스틸을 강추. 강추. 네. 에코프로랑 함께 같이 봐야 네네. 기대주로. 네. 근데 그 요즘 배터리 아저씨가 항상 말하는 게 중국 배터리 약간 그렇게 과격하게 근데 너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국뽕이고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지금 판매량을 보면은 근데 솔직히 또 LG랑 걔네들도 그러니까 LG랑 삼성 이쪽 우리 국내 셀 업체들도 LFP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LFP 이제 양체 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이런 거죠. 기술이라는 게 그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시는 논리는 그거 지금 현재 이제 삼원계 하이니켈과 LFP 아까 에너지 밀도 얘기했잖아요.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 번 충전을 멀리 갈 수 있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 차이가 분명히 극명해요. 그리고 이제 LFP 뭐 무겁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 또 비교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3원계 이제 배터리도 지금처럼 9반반 시대에 오기 전에 622, 811, 9반반 이렇게 계속 기술이 발전되어 온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LFP나 심지어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애들도 계속 이제 기술 발전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경쟁 우위, 기술 우위가 3원계 이제 배터리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LFP 배터리도 분명히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아니다라고만 얘기 못하니까 LFP 쪽 계속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 지주 전 마지막 식 나오는 날 아니 또 샀어 뒤늦게? 그때 정말 에코프로 140 얼마 갔을 때 그때 두 종목을 눈이 멀어서 샀어요. 뭐, 수직 계열화가 된 종목 이녹스. 이녹스. 아니 거기도 광물의 수직 계열화 이녹스도 좋아요. 좋은 종목이에요. 맞아요. 나는 나노신 소재가 너무 사고 이녹스, 싶었는데 이녹스 내가 그때 손들었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쪽 맞아요. 아닌가? 대주전자재료는 대주전자재료야말로 진짜 좀 투자의 관점에서 실리콘 음극재도 이제 어찌 보면 아까 충방전, 아까 이제 출력 얘기했죠. 하이니켈, 그다음에 이제 충전 쪽, 요쪽은 또 이제 실리콘 음극재. 그니까.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는 그동안에 이제 채택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뭐 타이칸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나 일부 이제 채택들이 되고 있고 현대차에서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 뭐 도입한다. 네. 테슬라에서도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 다음 세대 때 이제 그때 이제 배터리 라인업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쯤 되면 실리콘 음극재는 보급률이 이제 흑연 이런 거 다 대체해가지고 보급률이 이제 한 40% 50%까지 치고 올라가면 대주전자 재료는 뭐 투자 관점으로 그냥 묵혀두세요. 근데 이 바이오를 더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아예 뭐 별로 가리진 않아요. 저는 그냥 오로지 그냥 주도 섹터의 종목들. 어차피 지금은 주도 섹터가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로봇이나 AI 요 정도기 때문에 그쪽 섹터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다른 쪽은 아예 제 관심 종목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보면 모니터 막 엄청 막 5개, 6개씩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종목도 맨날 보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맨날 보는 종목이 한 300개 내외? 300개 많은 건 아니에요. 맞아. 전문가들은 진짜 종목 많이 보거든요. 다 뚫려본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뭐 한 300개 내외? 그 종목들밖에 안 봐요. 근데 또 이런 트렌드가 또 바뀌면 이제 또 다른 업종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보겠지만. 그럼 이제 또 바이오 이야기. 네. 바이오. 지난번에 바이오. 우리 근데 지난번에 바이오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네. 나름 종목이 다 적중률이 좋았어요. 그럼요. 잘 갔어. 그렇죠. 잘 가기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또 약간 이제 한번 또 붐업이 좀 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비만 치료제나 이쪽을 이제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가지시고 실제로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타임폴리오가 또 액티브 ETF 또 상장시켰어요. 지난주에.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한 그 코액트 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이제 상장됐었고 또 이제 두 번째 타임폴리오가 이제 상장시켰거든요. 이렇게 이제 액티브 ETF가 계속 상장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수급적인 구조가 이제 형성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폐암학회 할 거고 10월 달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 ESMO, 맞아요. 11월 달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뭐 일라이 릴리나 요즘에 이제 뭐 계속 주목받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 뭐 이런 비만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 시가총액 뭐 아시죠? 네. 600조 막 700조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제약 바이오 기업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나 그다음에 뭐 알츠하이머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제 세포 치료제 쪽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괜찮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기술 이전이나 뭐 물질 이전이나 이런 이제 또 이벤트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쭉 연결돼 가지고 내년 1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스케줄을 이제 감안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하반기 내내 어찌 보면 지금은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네. 2차 전지나 이제 IT, HBM도 이제 좀 지겹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종목도 그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지겨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지수 상승할 때 오히려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는 섹터가 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그 의료 AI 기술들이 너무 잘 가서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덜한 거 아닐까? 왜냐면은 바이오는 뭐 아니면 도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리고 실체가 없잖아. 또. 네. 근데 의료 AI는 실체가 있고 명확하게 실체가 있으니까. 저 오늘 딥노이드 등하는 거 오늘 아침에 보면서 내가 딥노이드 추천했었거든 아, 방송에서. 그랬어요? 근데 루닛하고 딥노이드 비교해 보면 오늘 아침 시작하기 전에는 딥노이드가 시총이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됐었어. 네. 근데 이제 오늘 막 20몇 프로 이제 급등해가지고 2천 몇백억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딥노이드도 내용이 되게 괜찮아요. 딥뉴로, 그 다음에 딥팩토리 뭐 이런 게 어차피 AI가 여러분들 지금 AI 초고대 AI 얘기해도 손에 잡히는 실체가 있나요? 아니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챗GPT나 이런 거 이제 써보신 분들은 그냥 채팅으로 내가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친구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게 실제로 어떻게 과제할 때 많이 쓴다. 그러니까 과제하고 리포트 할 때 이 젊은 친구들이 그 유료 구독해가지고 물어보고 이제 리포트 예전에 짜집기 하면 이제 걸리는데 그걸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약간 버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챗GPT 4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한국어 버전도 이제 학습을 되게 좀 많이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숙제하거나 리포트 쓸 때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바이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또 이 정보기술, IT. 그 IT는 AI로 이제 대변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상업화 단계에 진입이 빨리 되고 있는 게 이런 영상 판독,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닛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왜요? 아니요. 여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이거 끊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실체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루닛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캔서 문샷 프로젝트 네, 거기에도 이제 참여한다고. 참여하는 기업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루닛 임상했던 이런 것들이 해외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되게 이제 호평을 많이 좀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닛 따라서 다 티 맞추기요. 뷰노, 뭐 딥노이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쫓아가는데, 이제 뷰노가 가만 보니까 얘도 이제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았어. 내년부터는 매출이 한 150억, 160억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천억이면 엄청 싼 거잖아. 그렇죠. 물론 얘네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AI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뒤늦게 이제 오늘 다른 애들은 오늘 잘 못 움직였는데 딥노이드가 한 20몇 프로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되지. 지금 사도 돼요? 그게 왜 따라가면 안 시총이 아직도 작다는 거야. 작다는 여전히 어. 보니까 신고가가 아닌 게 상장했을 상장했을 때 3만 얼마까지 왔었어. 네. 상장했을 때 최고가 찍고 거의 뭐 한 1, 2년 동안 그냥 내리 빠지다가 네. 올해 한 3월, 4월 그때부터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서 물려도 이런 종목들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겠다. 그냥 뭐 바로 사도 되고 아니면 한 3번 정도 분할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수로. 딥노이드 살 거예요? 루닛 살 거예요? 딥노이드 사야지. 아니야? 근데 루닛이 이번에 들어보니까 루닛이 뭐 한 거는 뭐 기술 등록한 건 4개? 근데 그 딥노이드는 겨우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워낙 그 기술력 차이가 근데 심해서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제 기업의 외형을 봐도 누가 대장주인지는 명확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당연히 명확하죠. 루닛이지. 루닛을 루닛을 사는데 네. 루닛을 사야지. 왜냐면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같은 업종 안에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률 게임, 나는 단기간에 뭔가 이제 뭐 화끈하게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딥노이드가 조금 더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포트폴리오에 당연히 이제 루닛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딥노이드나 이런 애들을 이제 사는 거죠. 관련주 2개나 사야 돼요?
두 개나? 그쪽이 돈이 좀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래? 비우노까지 사도 돼. 그래. 괜찮아요. 그럼 계좌를 나눠서 사야겠네. 한 아니야, 계좌를 다 언니 계좌 너무 붙여있고. 많아져. 그래? 내가 지금 그래서 계좌가 많아졌어. 아니 보통 계좌 한 3개 정도 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투자하는 분들마다 지금 뭐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나는 종목 3개, 5개 이상은 절대 안 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돈 벌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엄청난 이제 인내심과 또 이제 아주 강건한 어떤 종목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당 몇 억을 투자하시고 그렇죠. 이제 좀 크게 또 그냥 투자하시는 달라. 분들일 수도 있고. 전에 경험하다. 근데 그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각자의 스타일, 그리고 각자의 이제 경험치가 이제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더 나는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계좌를 나눠서 하는 게 이 계좌 완전 죽 쓰고 있는데 여기 계좌는 그래도 조금 수익이 하나 나고 있는 거. 있으면 맞아, 그래도 맞아. 얘라도 맞죠. 보는 심리적인 맛이 위안. 있으니까. 어. 어.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죠. 아, 나나님이 제약바이오는 제발 단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단기 대응을 최근에 나름 피처캠도 이야기해서 소개해드려서 네. 몰랐었고 그것도 뭐였지? 네오 뭐? 안 돼? 나이백 나이백. 나이백도 나이백. 나름 맞았고 나이백도 뜬금없이 막 뭐 다른 뭐 테마에 또 좀 엮이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급등했었고 맞아. 사실 오른 종목 많아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단기 대응해야 된다. 요거는 저는 조금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네. 지난번 녹화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유병장수 시대를 이제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2030년까지 진짜 또 폭발적으로 전기차 못지않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가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거든요. 거기에 제가 AI가 촉매가 되는 걸 비오는 건가요? 비오는 거예요? 와 대박 집에 못 가겠다. 비오는 소리가 이렇게 나? AI가 촉매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의 혁신, 그리고 수술 기법의 발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야말로 단기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차트 보고 대응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마다 내용이 중요하다. 요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과연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확실한 실체가 있는 과거에 우리가 또 많이 당했잖아요. 네. 신라젠이나 뭐 헬릭스 미스나 너무 안 좋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제 성공 가능성과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하더라도 라이센스 아웃한 이후에 1상, 2상, 3상 이제 진입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진짜 제약바이오도 5배, 1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팩트런 후속주 있어요? 패턴 후속주 있죠. 있는데 그 종목 있는데, 오늘 좀 어, 많이 오늘- 올랐대요 오늘 상한가 갔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뭔데, 종목 갖고 뭔데? 어떡하냐고 뭔데? 근데 지금도 괜찮아.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뭐라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처음 들어보는 종목.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아, 언제 상장했어요? 상장된 지 이제 한 몇 주 됐을 거예요. 상장된 지 진짜 얼마 안 된 이제 새내기 주인데 상장됐을 때 반짝 이제 상승하다가 쭉 밀리다가 지난주부터 막 상한가 한번 가고 또 조금 쉬었다가 오늘 또 상한가 갔어. 그래서 이제 최고가 뚫었는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작아. 몇 억입니까? 2천 몇백억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아직도 이제 시총이 좀 작고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지난번에 얘기했고 알츠하이머 관련된 것도 이제 뭐 레카네맙, 도나네맙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해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킴리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뭐야? 킴리아, 킴리아? 킴리아라고 하는 세포 치료제가 있어요. 킴리아가 이제 CAR-T 이제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킴리아다. 그 다음에 에스카타. 에스카타 명품 말고 에스카타라고 하는 의약품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거 있거든요. 킴리아는 이제 노바티스에서 이제 개발한 신약이고. 근데 요런 이제 신약들이 일종의 이제 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카티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죠. CAR-T. 그게 이제 CAR-T거든요. 그게 이제 방식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이제 살상 능력 있는 세포, T 세포나 NK 세포, 요런 이제 세포를 거기에다가 이제 살상 능력 플러스 항원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제 지도를 달아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운전하는 거에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운전대에 앉으면 무조건 내비게이션 모드 키잖아요. 그것처럼 T세포들이 이제 살상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암세포를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CAR, 키메릭 이제 항원 유도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지도를 붙여가지고 얘들이 이제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이거 유전자를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항암제, 표적 항암제든 뭐든 다 유전자 지도를 분석하는 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나 지니너스 이런 종목들이 한 10배씩 갈 거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캔서 무샷에도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NGS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해가지고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암 변이가 어디 유전자에서 나오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 찾아내면 그 유전자 변이에 대응하는 표적 항암제를 만들면 돼. 표적 항암제가 안 들면 뭐 카티가 됐건 면역 항암제가 됐건 병용 투여해가지고 암을 잡으면 되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사기에서 발견이 돼도 치료 가능해. 사기에도 완치 판정 받는 사람들 되게 많아졌어요. 그 정도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 기술들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근간이 되는 게 NGS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나 지니너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세포 치료제 CAR-T 치료제라는 게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고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게 방금 얘기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품목 허가 받은 게 킴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킴리아. 요게 주사로 이제 처방을 받는 거거든요. 요거 한 번 치료받는데 5억 원. 진짜요? 그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주사 한 번 맞는데 5억짜리예요. 부대 비용 다 합쳐가지고. 근데 요게 이제 치료 확률이 98%. 엄청나죠. 근데 그만큼 이제 비싼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혈액암 림프종이 생겼어. 그럼 요 사람이 이제 혈액을 뽑아. 혈액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T세포를 추출해요. T세포 추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CA를 붙여가지고 유전자 증식을 시켜. 증식을 시켜가지고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요걸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제 품질 검사까지 다 하는 데까지 한 2달이 넘게 걸려요. 그 한 사람한테 치료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 맞춤형 1대1 맞춤형이고 간의 수공업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턱도 없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를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는 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게 자동화로 돼요? 그러니까 자동화. 저도 사실은 좀 믿기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이제 조금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구나. 나는 왜 소부장 기업인가? 얘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유전자를 추출하고 거기에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는 요런 공정, 전 공정을 자동화시키는 이제 장비들. 이 대표가 MIT 공대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화학 전공해가지고 회사를 이제 창업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되게 좀 그럴싸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포 치료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료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전자 조작만 잘 해가지고 치료만 좀 잘 할 수 있다면 특히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율을 상당히 지금 크게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혈액암 걸리신 분들은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킴리아에 실제로 의뢰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실제로 실적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매출이 1조가 넘어요. 킴리아 하나만.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에스카다 같은 경우 막 1조 5천억씩 막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킴리아밖에 품목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줄기세포도 그렇고 유전자 조작도 그렇고 엄격하게 법이 규제를 받고 있어요. 맞아요. 첨생법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규제가 너무 이제 복잡해가지고 줄기세포나 유전자 요거 이제 기술이 발전되기 상당히 좀 어려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한 의원이 첨생법 이 개정안을 이제 발의해가지고 줄기세포라든지 세포치료제 이게 영역을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킬 수 있게 이제 지금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확실히 분명히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또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이걸 오늘 얘기하고 내일 올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지금 올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주가 펩트론도 제가 그랬잖아요. 펩트론도 지금 막 10,000원짜리가 막 40,000원까지 이제 올라와도 안 빠지잖아요. 이게 확실한 모멘텀을 받고 오히려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더 시원시원하게 더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좀 성장성이나 또 구체적 오늘 좀 실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실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봐볼 필요가 있다. 눈여겨보자. 뭐 이런. 근데 오늘 하필 왜 상한가에 간 거예요? 오늘 뭐 뉴스 그냥 나왔어요? 이유 없이 갔어. 아니 리포트가 오늘 나왔나? 아니 뭐 특별히 리포트 나온 것도 없는데 대박이네. 갑자기 뭐 누가 이유 없이 말했나, 올랐어요. 방송에서. 몰라. 그냥 지난- 네이버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뭐 특별히 이유까지 못 봤네. 특별히 뭐 이유는 없는 아침에만 하더라도 분명히 빠지고 있었거든. 그래 내가 낮에 이제 맞아요. 영민한 투자에서 소개하려고 원고 다 넘겨놨는데 방송하러 가니까 이미 20몇 %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 템베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실체가 있는 건 그쵸 확실해요? 그쵸.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짧게 얘기하면 이제 NK맥스. NK맥스도 올랐어요. NK맥스도 이제 올랐는데 NK맥스는 이제 차트 월봉 한번 열어보세요. 정말 역사적인 저점이야.
근데 AKMX가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SNK 몸속에 있는 그 슈퍼 내추럴 킬러 세포 가지고 역시나 면역 치료제 이제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SNK01이 이게 이제 임상을 할 때 파킨슨에도 효과가 있고 알츠하이머는 완전간의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뭐 미국에 자회사 설립하고 뭐 나스닥 상장하고 쪼쪼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자회사가 미국 나스닥 이제 상장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상장이 이제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가 좀 됐으니까 NK맥스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NK맥스까지. 아, 확실히 바이오를 좀 좋아하시니까 종목이 네. 많이 나오네. 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끝난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었어? 마지막 아까 어떤 네. 분이 SKC. 여기 8월 시장에서 좀 겁을 주고 9월 중순이면은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궁금증. 저는 지수는 뭐 전고점이 아니라 계속 더 올라간다고 봐요. 중국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한두 번 겪어봤어요. 헝다 사태 터지고 맞아. 잠깐 시끄럽다가 주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결국은 이건 중국을 사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는 지금 이제 위안화 환율도 이렇게 7.3에서 딱 이렇게 컨트롤하고 어저께 이제 딱 대출금리도 1년 만기짜리 또 인하 0.1%포인트 딱 절묘하게 1.5나 뭐 2.0도 아니고 아니 0.15나 0.2도 아니고 딱 0.1 정도 딱 인하해가지고 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헝다 사태 때도 그렇지만 비구이 위안 사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구조조정 해야지. 뭐 또 없앨 회사는 없애고 파산할 것도 파산하고 이렇게 구조조정의 과정이에요. 중국의 이제 성장률이 침체되는 건 이제 분명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보다는 우리가 또 미국을 보고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첨단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발 이슈는 진짜 뭐 중국발 리먼 사태가 뭐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오히려 그게 저는 오히려 기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발 리스크는 크게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실적 시즌 끝나고 시장이 이제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별로 없고 9월 달에 또 이제 FMC 회의 앞두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조금 쉬고 있는 구간이지. 저는 뭐 하반기 때 정고점이 아니라 뭐 더 이상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럼 오히려 지금 하락장이 좀 매수로 그럼요. 가겠네요. 이제 좀 지루해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성장 섹터 종목들을 좀 사 놓으셔야 되는 시기다. 동박은 동박. 더 담을까요? 참을까요? SKC 갖고 참으시는 게 계신가 봐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SKC는 참을 만한 것 같아요. 이번에 SK 온향 관련해서 SKC가 다른 동박에 비해 덜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SKC는 확실히 이제 그 동박 쪽뿐만 아니라 화학 소재 쪽도 그렇고 매출 포트폴리오가 명확해요. 그리고 사주는 고객들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못 가니까 제가 더 사지는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쪽은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산업 전체가 약간은 지금 뭔가 좀 갈팡질팡 하는 분위기예요. 네. 전기차 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더 판매될 수 있을까? 전기차도 이제 판매량이 조금 줄어드는데 배터리는 또 단가 인하 압력도 있는데 실적 잘 나오고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더 사면은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없는 듯이 그냥 좀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SKC는 더 사지는 마시라. 그러니까 이분도 사업성을 보고 참고는 있는데 기회 비용이 자꾸 생각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꾸 이제 다른 애들 막 오늘도 막 닭고기 사면 막 상한가 가고 막 초전도체 막 몇 배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 상한가가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막상 그런 종목들 사잖아요. 돈 벌 수 있을 것 같죠? 못 벌어요. 맞아.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 막 급등하고 뭐 서남이나 뭐 이런 애들 다 급등했는데 결국 떨어질 때 매도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은 없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이제 되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럼 오늘 이야기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중에서 지금 하반기에 포트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거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그 다음은 왜 제가 제약바이오 자꾸 늘려야 되냐고 하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너무 싫어하셔서 네. 제약바이오 비중이 되게 작아요. 근데 이제 환경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보통 전문가들은 약간 이제 그런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다시 이제 사이클이 분명히 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비중을 조금 늘리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 반도체. 반도체는 철저하게 HBM 쪽만 일단은 철저하게. 나중에 좀 붙이더라도 지금은 일단 HBM 쪽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딴 질문 볼게요. 네. 제약바이오가 저도 붐이 오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셀트리온 가담하는 거 보고서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주가는 가다 말지만 네.
제약 바이오 산업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합병 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슈가 일단 매듭이 됐잖아요. 12월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 합병하고 6개월 안에 또 이제 내년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흡수 합병하면 이제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지고 볶고 어떻게 되더라도 셀트리온 이슈는 이제 일단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 해소로 보면 된다. 지금 당장 주가가 뭐 합병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자체도 지금 뭐 서정진 회장이 그때 제가 IR 하는 거 유튜브로 생중계 제가 다 들었거든요. 네. 뭔가 격앙된 어조로 되게 이제 거시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진출하고 자기네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도 이제 개발한다. 계획은 되게 거창해요. 그 계획대로만 되면 셀트리온 다시 40조, 50조 돼야 돼. 근데 이제 그건 나중 문제고 네. 어쨌든 이 합병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분식 회계와 관련된 약간 이제 노이즈들 말끔하게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말이 엄청 빨라지는 눈치채셨네요. 시계를 계속 보고 뒤에 약속 있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집에 가서 밥 차려서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 나만 이렇게 이런 건가? 아 오늘 또 50분이나 저희가 많이 오셨네. 방송- 좋아요, 구독. 아니, 그래요. 50 명이 아, 아니라 50분 동안 50분 동안 했다고? 네. 그리고 꽤 많이 봤어요. 지난번에 그래요? 비해서. 예. 지난번에 숫자 얘기하지 마. 나 그냥 지난번에 모른 채로 이제 갈게요.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많으니까 걱정 네,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또 소통도 하고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오늘 끝이잖아.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진짜 그만합시다,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